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방 이후 한반도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기에 앞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난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3년, 연합국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1945년 2월에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1945년 7월에는 베를린 근교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회담이 이루어진 결과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중요하게 생각한 열강은 사실상 소련의 관할 지역에 포함된 베를린 역시 각 국가가 나누어 통치하였습니다. 이후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의 관할 지역에는 민주적인 독일 연방공화국, 즉 서독이 수립되었으며 소련의 관할 지역에는 1949년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이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범 재판을 독일 니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제연합을 창설하였습니다. 유엔은 총회를 비롯하여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운영할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소련에는 거부권을 부여하여 특정 국가의 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국제연맹을 창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통제가 약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인식 속에 유엔군 창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안정을 목표로 유엔이 창설된 것과는 무관하게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으로 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및 체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소련은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동독 등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며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트루먼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마셜 플랜을 세워서 서유럽 국가들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미국이 소련에 대응하여 마셜 플랜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자 소련 역시 공산권 국가 간 경제상호 원조회의인 코메콘을 조직하고 지원하였으며 심지어 동독에 위치한 베를린을 봉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차원의 경쟁에서 시작된 갈등은 점차 군사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설립하자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설립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의 갈등은 아시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을 상대한다는 명목으로 잠시 싸움을 멈췄던 중국의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은 일본이 물러나자 일본의 점령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점령했던 중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마오쩌둥의 공산진영은 결국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지 1년 뒤인 1950년에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여 냉전체제의 격전지가 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베트남에서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냉전체제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방 직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